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다양한 애플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애플워치 8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애플워치 8에는 새로운 건강 기능이 제공될 예정인데요.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혈압이나 혈당 측정 센서는 들어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애플에서는 고혈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센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정확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적어도 2024년까지는 들어가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애플워치 8에는 체온 센서가 추가될 전망인데요. 이건 원래 출산 계획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던 기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측정값을 표시하지는 않고 정상 체온보다 높은지에 대한 여부만 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워치OS 9에서는 기존의 심방세동 감지 기능을 개선할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워치 운동 앱에서는 운동 종류의 추가와 새로운 측정 항목이 도입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iOS 16에서는 수면 추적 기능이 개선되고 약 관리 기능, 그리고 여성 건강 기능들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현재 애플에서는 사용자가 건강 앱에서 약을 스캔해서 알림을 줄 수 있는 도구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애플워치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애플워치가 이제 파워가 거의 없게 되면 이제 파워 리저브 모드, 그러니까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존의 저전력 모드에서는 사실 시간이 아주 작게 표현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워치OS 9에서는 새로운 저전력 모드가 들어가게 될 전망인데요. 이 저전력 모드는 일부 앱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배터리도 절약할 수 있는 모드라고 합니다. 이건 좀 기대가 되지 않나요?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플워치 8에서 바뀌게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근데 좀 딱 봐도 굉장히 획기적이거나 특별한 변화는 좀 없어 보이죠. 지난번 워치 7에서도 사실 큰 변화는 없었어요. 화면이 조금 더 커지고 기능 개선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특별히 센서가 추가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이번 8에서도 뭔가 좀 새로운 센서 또는 특별한 기능 이런 게 좀 들어갈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게도 일어나지 않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애플워치 8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바꾸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에어팟 프로 2세대 소식인데요. 밍치고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 하반기에 에어팟 프로 2세대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밍치고는 애플의 에어팟 3세대 판매량 부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3세대가 2세대보다 판매량이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이 결과 애플은 올 3분기 주문량을 기존 2, 3분기보다 최소 30%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애플은 작년 말 에어팟 3세대를 출시한 이후에도 2세대를 계속해서 팔았는데요. 애플은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프로 2세대가 출시를 하게 되면 1세대는 판매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는 기존 1세대의 H1 칩에 비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무선 칩셋을 탑재할 전망이고요. 새로운 칩셋으로 인해 오디오 관련 기능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또 배터리 성능도 향상이 돼서 더욱 긴 시간 동안 사용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충전 케이스도 이제는 방수 기능이 지원될 거라고 하고요. 과거 마크 거만이 새로운 에어팟 프로에는 피트니스 추적 기능을 위한 모션 센서도 들어갈 거라고 전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소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나오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 쉬림프 애플 프로라는 트위터에서 새로운 CAD 렌더링을 공개했는데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기존 아이폰 13 프로 맥스보다 베젤 사이즈가 조금 더 줄어들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CAD 렌더링에서도 기존에 유출되었던 것과 같은 듀얼 펀치홀이 들어간 모습인데요. 알약 형태의 펀치홀과 원형 펀치홀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페이스 아이디 시스템에 필요한 센서들과 트루뎁스 카메라가 탑재될 전망인데요. 재미난 점은 이 렌더링을 올린 쉬림프 애플 프로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자세한 여러가지 수치들도 같이 공개했습니다. 가로 길이는 버튼 포함 78.53mm, 세로 길이는 160.71mm, 두께는 12.16mm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베젤의 사이즈도 기재를 해놓았는데요. 기존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베젤이 2.42mm였던 반면 이번 14 프로 맥스의 베젤은 1.95mm라고 합니다. 수치를 보면 베젤의 두께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차이가 과연 눈에 띄는 차이일까? 이 부분이 관건이라는 입장인데요. 수치로만 딱 들어도 20% 정도의 차이는 좀 크게 느껴지긴 하죠.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자세한 건 실물이 또 나와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화부의 높이도 변했는데요. 기존의 1.5mm에서 0.57mm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펀치홀의 지름은 5.59mm, 왼쪽 펀치홀은 동일한 높이의 7.15mm의 길이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두 펀치홀 사이의 거리는 2.29mm고요. 그리고 중요한 카툭 튀의 높이도 나왔는데요. 4.18mm라고 합니다. 카툭 튀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카메라 성능이 높아지는 만큼 두꺼워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밍치고에 따르면 이번 14 프로 라인업에서는 4800만화소 렌즈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렌즈 높이가 약 5에서 10%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아이폰 13 프로와 14 프로의 화면을 비교한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이미지를 보면 일단 13 프로에는 노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14 프로에는 펀치홀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젤은 확실히 눈에 띄게 얇아져 보이죠. 제가 언뜻 봐도 굉장히 얇아졌다는 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확실히 14 프로가 조금 더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얇아진 베젤은 상당히 반가워 보이는데 그래도 펀치홀의 모양은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하죠. 14 프로 맥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출시가 된다면 실제 모습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느덧 마지막 소식인데요. 맥북 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프로그램이죠. 바로 파이널 컷 프로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드디어 파이널 컷에도 한글화가 적용이 되었어요. 저는 이미 몇 년 동안 파이널 컷을 영문 버전으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뭐가 뭔지 이미 다 알고 있긴 해요. 그런데 새롭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영어 울렁증 이런 거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드디어 한글화가 되었으니까 그동안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제 업데이트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갑작스러운 한글화 때문에 영어 버전이 더 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언어를 다시 변경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설정에서 언어 및 지역으로 가주시고요. 가보시면 일반과 앱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앱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플러스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이널 컷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언어에서 원하는 언어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파이널 컷은 이제 정말 프로들을 위한 전문 편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격도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런데 애플 홈페이지에서 현재 90일 동안 이 파이널 컷을 무료로 사용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망설이셨던 분들은 한 번쯤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제가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에다 걸어 놓을게요. 이것 말고도 모션이나 컴프레서 같은 비디오 프로그램들도 모두 한글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애플 소식들을 모아봤고요. 요즘 애플 제품들 정말 많이 나오죠. 2년 동안 거의 10년치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